숨은 한동훈 찾기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요즘 어딜 가나 화제를 좀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, 법무부 주관 시상식 같은데 한 장관이 저렇게 구석에 있습니다. 올해와 작년의 모습인데 왼쪽 두 개 보면 구석에 계십니다. 가운데는 작년에 가운데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다른 좀 생경한 모습입니다. 자, 일단은 원장님, 이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그 수장, 가장 큰 인물이 가운데 보통 쓰지 않습니까? 근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. 원래 이제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구석에 서겠다 그래도 아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당겨서 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가운데 계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. 뭐 사양하더라도 아니 그냥 의례적인 사양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오시라고 자꾸 하는데 저렇게 이제 사진이 결국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조금 의전과 관련한 부분을 수평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. 그 저런 의지가 아니면 뭐 아마 저런 사진이 아니 내가 뭐 모퉁이에 서겠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진짜 모퉁이에 서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의례적인 사양이지 이렇게 네. 이렇게 지금 뭐 시그널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22년도도 그러고 23년도에도 그러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굉장히 어떤 의전을 좀 사양하고 자기가 이제 그 역할로서 더 중요한 사람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. 서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? 어떤 뭐 일각에서 뭐 쇼맨십이 아니냐 이런 것 보는데 어떻게 보시면?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은 예. 이제는 뭐 한동훈 장관이 거의 리베로다. 꼭 리베로다.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서야지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어. 어느 위치에 자유스럽게 있더라도 주목을 충분히 받으세요.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,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재직을 하면서 어찌 보면 뭐 권위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을 사소한 것이지만 뭐 문을 뭐 직원들 연다는 이런 부분들도 없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이제 2023년도, 2024년도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란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국민들이 세워주는 게 권위지 스스로 내세우는 게 권위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 입장과는 다르게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예전에 문 열어주는 거, 뭐 네. 본인 직접 문 닫겠다, 맞습니다. 뭐 열고 닫고 예, 그런 예. 것도 있는데 원장님 또 다른 거 좀 있지 않습니까? 예, 뭐 우선 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 직원한테 씌워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.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. 의전이라는 게 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. 근데 의전이 계속 편해지고 좋은 거라서 이게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정치인의 마음을. 그런 게 한번 편한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더 편해지려고 하고 더 그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인의 마음이 좀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그런 나태함을 발견하는 게 실제로 의전을 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 사람부터 이제 그 해당 정치인 또는 이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 가다듬는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의전을 좀 낮추고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요 이제 한 장관 요새 뭐 최고 스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배우 이정재 씨하고 저녁 식사한 사진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 후일담이 있습니다. 설주환 부위원장님. 네. 이 사진으로 덕분 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현상들? 근데 이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그 회사의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건 단순히 네. 그 기업의 어찌 보면 연인 관계에 있는 배우의 친구가 한동훈 장관이 네. 한 거잖아요.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뛴다. 이건 주식시장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.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. 단순히 단기간에 투기 세력이 몰린 거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서 해당 업체명이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를 쳤다고 하죠. 그러니까요. 제가 이런 게 좋은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. 대상홀딩스 뭐 나왔으니까요. 대상홀딩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뭐 분기별로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이게 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동문이라는 이유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
올랐다고 한다면 글쎄요. 이런 건 정말 어쩌다 한 번 있어야 되지. 네. 이게 주식시장에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어허, 예. 하지만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. 네.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또 예고된 대통령실 개각 개편이 있는데 일단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하고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와 함께 선대위를 맡아서 투톱으로 나설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? 제가 볼 때는 뭐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이제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정도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출마를 안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 동안에도 사실 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그 민주당과 어찌 보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선봉장 역할을 실제적으로 또 해왔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가장 연장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선대위원장입니다.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 가장 전방에서 대척점으로 이제 싸워주는 또 뉴스거리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고요. 다만 이제 뭐 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설은 있는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중심에 서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네. 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투톱이라는 그림도 아주 뭐 잘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.